안녕하세요. 저는 영노와 OM의학을 연구하는 닥터 박미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이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전략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대응해야 하는 존재인데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은 우리가 돌연변이 세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쳐버린 세포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는 말이죠. 근데 더불어 암은 굉장히 영리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과 생체 리듬을 탈취하는 지능적인 기생체계입니다. 우리 몸이 없으면 살지 못하죠. 우리 몸이 숙주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 기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은 끊어진 하나의 순간이 아닙니다. 건강했다가 아팠다, 건강했다 아팠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결과입니다. 생활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의 연속입니다. 암도 마찬가지고요. 치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한 뇌졸중 심근경색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서히 그 뿌리를 내리고 우리 몸속에서 그 세력을 키워온 거죠. 닥터 박미수의 철학에 따르면 암 역시 수십 년 전부터 몸속에서 조용히 우리의 면역체계와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자라온 결과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인생의 또 타이밍이라고 하듯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면역체계를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더블링인데요. 자, 더블링은 세포가 2배로 증식한다는 거죠. 매일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이기고 있지만 이 더블링의 시기를 우리가 암세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면역세포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항암의 핵심은 암이 최초로 힘을 얻는 순간, 즉 첫 번째 더블링, 세포가 2배로 증식하는 그 순간을 반드시 차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블링을 막으면 암은 자라지 못합니다. 반대로 더블링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암에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암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이잖아요.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토대를 구축해야 되죠.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암이 도저히 더블링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암세포 대사적 특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암세포는 산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쓰지 않고 글루코스, 즉 포도당을 해당하는, 즉 해당작용하는, 그러니까 포도당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이른바 와버그 효과를 기반으로 생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대사 경로가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대사가 무너진 몸, 그리고 생체 리듬이 교란된 환경에서 암은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사 시스템이 정상인 사람에게서 암세포가 자라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처럼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환경을 제가 구축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숨조차 쉴 수 없는 생리학적 체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임상에서 검증된 전략이죠. 암 더블링 방지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차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작용, 즉 단맛은 암의 생명성입니다. 암은 포도당을 연료로 삼아서 해당 작용을 하면서 빠르게 증식하죠. 산소에 의존하고 있을 틈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같이 와서 공격하니까요. 자, 그러므로 너무 지나친 포도당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은 곧 암세포의 연료 공급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그러니까 저항성 때문에 많아지면 그게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당 식품을 제한하고 식후 30분에는 그냥 누워서 자거나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다. 가볍게 저강도 유산소 걷기를 하시고 혈당 지수 낮은 저당 지수 위주로 식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세포를 굶게 해야 되죠. 야간 공복을 유지해야 됩니다. 간헐적 단식, 암세포의 에너지를 단절시키죠. 저는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6시에서 7시 이후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을 물 위에 공복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거기서 오토파지는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간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급등하고 지방이 축적되고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공복 시간은 곧 암세포가 굶는 시간이다. 최소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식사를 중단하시기 좋고요. 나 14시간 힘들어. 그럼 12시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암이 가장 싫어하는 호르몬이 뭘까요? 성장 호르몬,
뭐 인슐린 호르몬, 뭐 여타 다양한 호르몬 있지만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 제거해야 됩니다. 암은 밤에 성장하죠. 근데 멜라토닌은 암의 세포 주기를 억제하고 항산화, 항정식 작용을 가진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부이면, 야간 근무, 블루라이트는 이 강력한 항암실을 차단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암이 이제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 10시 이전에는 잠이 들고 수면 1시간 이전부터는 조도를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 해야 됩니다. 적어도 30분, 잠자기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침실과 다른 공간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넷째는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체온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면역의 무장해제입니다. 체온이 1도 낮을 때 면역력은 약 30% 저하됩니다. 자, 저체온이 어떤 환경일까요? 제가 대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죠. 근육이 부족한 분들, 저희 병원에서 재어보면 항상 저체온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오는 여성분들 잘 살펴보면 근육량이 부족하고 저체중에 소화기관의 어떤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영락 없이 손발이 굉장히 찹니다. 암세포는 저온 환경에서 면역감 심항을 쉽게 피한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반신욕, 족욕, 너무 차가운 가공식품 위주가 아니라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자연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걷기로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걷기가 체온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최고의 항암제가 뭘까요? 저는 감히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고의 면역기관은 근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젖산대사를 촉진하며 글루타민 차단을 통해 암의 에너지 대사를 교란시켜 버립니다.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하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틈날 때마다 스쿼팅을 하시고, 스쿼팅이 힘드시면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허벅지 운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6번째, 항산화 시스템을 재건해야 됩니다. 활성산소는 짜기는 산소잖아요. 짜기는 산소. 그래서 적당량이 있으면 암세포를 공격하죠. 근데 많아지면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암세포의 무기이자 약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일정 수준의 활성산소를 이용해 돌연변이를 유지하지만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경고하면 암세포는 스스로 만든 산화 스트레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취약하다는 거죠. 그 시간을 견디면 됩니다. 암세포가 이렇게 3일간 동안 우리 세포를 지키면 돼요. 비타민C, 셀레늄, 글루타치온,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식단, 빨주노초 반환보 식단을 통해서 항산화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7번째, 몸에 염증을 줄여야죠. 염증을 줄이려면 어디를 복원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하셔야 합니다. 장이 세면 암이 들어온다. 그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 조절, 염증 억제, 호르몬 대사에 깊이 관여합니다. 장이 세면 장누수 정운이죠. 전신염증이 발생하고 암세포가 침투할 틈을 준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식이섬유, 발효식품,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으면 아침에 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유산균을 하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8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티졸 리듬이 깨어지면 암은 성장합니다. 자, 코티졸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에 코티졸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또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증가된다는 거죠. 적절한 이제 코티졸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억제, 인슐린 장수 증가, 염증 증폭을 유발하죠. 이 환경은 암세포에게는 매우 호재라는 거죠. 비옥한 토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트레스 줄이기 위해서 이제 루틴을 조금 만드십시오. 그래서 뭔가 이제 생각을 줄이는 다양한 어떤 생각 중지 훈련이나 호흡, 명상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죠. 하루 1시간 정도는 이제 디지털 차단,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좀 비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9번째, 좋은 산소를 공급해야죠. 암은 저산소 환경을 좋아합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생존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깊게 숨쉬고 바른 자세로 살 때 암은 약해집니다. 복식호흡,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자연스럽게 호흡. 자,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시면서 바른 자세, 허리 쫙 펴고 가슴을 쫙 펴니다. 항상 이 구부러정한 자세는 암이 좋아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유산소 운동으로 산소 포화도를 높여야 합니다. 10번째, 생체 리듬을 회복해야 하죠. 시계 유전자가 암을 억제합니다. 생체 시계 유전자인 클락, 비몰1, PR, 크라인은 인슐린, 멜라토닌, 암 억제 유전자들의 리듬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균형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리듬, 이 비율이 깨지면 암 억제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식사 시간도 중요하고 수면 시간, 뭐 얼마나 자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도 우리 몸 규칙성을 주는 거죠. 아침에 햇빛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잠이 좀 더 잘 수 있다고 그냥 더 자버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장 편할지 몰라도 하루에 부를 수가 있어요. 주말 수면도 그냥 평상시대로 하는 어떤 습관들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암은 세포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세포의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병, 내가 만드는 환경의 질병, 내가 암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면 암세포는 자라난다는 거죠. 식사, 수면, 운동, 리듬, 감정 조절이라는 OM, 생체 전략의 균형을 회복하면 암세포는 더 이상 우리 몸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같이 실천해 나가시죠. 암이 숨조차 쉬지 못하는 몸 만들기. 그것이 진정한 항암입니다. 저는 영노와 OM의학을 연구하는 닥터 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